그동안 말이 많았던 대구대공원을 대구시가 직접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도 이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 군수를 주민 소환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버리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환경 기능을 더한 생활가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005년 복지사업비의 지방 이양 이후 열악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만큼 지자체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낮에도 큰 더위가 없겠지만 내일부터 며칠 동안은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외출할 일 있으시다면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의 질도 깨끗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또 대기 불안정으로 대구와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또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내일은 맑은 햇살 속에 기온이 29도까지 치솟겠고 모레는 30도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큰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만드느냐 마느냐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를 놓고 말이 많았던 대구대공원이 공영 개발 방식, 즉 대구시가 직접 조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도 이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에 따르면 수성구 범안로를 중심으로 대구대공원 땅 북쪽에 해당하는 이른바 구름골 지구에 달성공원 동물원이 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만들어 구름골 지구를 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범안로 남쪽 이른바 외환들 지구에는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주택을 분양한 이익금으로 대구대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인근의 수성 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한다는 게 대구시의 희망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근처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코스가 탄생됩니다. 또한 주변 인구와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 시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범물 고산 안심까지 연장 사업 추진에도 동력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지금까지 중단됐던 달성토성 복원계획도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시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대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경과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도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대공원은 지난 1993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11년에는 당시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인 187만 제곱미터로 준근린공원으로 변경됐지만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 개발 사업자 2곳이 나섰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발 제한 구역 가운데 환경 등급 1, 2등급이 30% 이상 포함돼 대구시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결국 대구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민간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이익으로 그렇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민간 개발보다는 우선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을 유치하려고 특위까지 만든 달성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 달 동안 12억 원을 들여 민간 개발 방식을 추진해온 수성구청과 민간업체 컨소시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대공원을 만들고 부족한 돈은 국비 지원과 대구시 재정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계획 자체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시 재정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의 주택시장, 도시계획,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심각한 악영향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대공원 개발비로 1조 5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비용과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 도시공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미세먼지를 줄여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환경 기능을 더한 생활 가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 발령된 미세먼지 특보만 260여 차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 쏠리면서 관련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그래도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냥 신랑도 사지 마라 그러고 이래서 안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그게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사고 애기한테 좋은 거는 웬만하면 비싸도 다 구매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의 최근 한 달간 공기청정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의류 세탁 건조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부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송이 조금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전 유통업계도 기획전과 할인 행사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을 더한 에어컨이 매장마다 전면에 배치됐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공청소기 매장에는 제품 문의를 하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러 기능을 더하며 웬만한 대형 가전만큼 고가인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대가 한 저렴해도 60만 원 후반,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은 하나를 구매를 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불청객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생활가전 트렌드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젯밤 7시 58분쯤 대구시 남구 앞산공원 낙동강 승전기념관 서편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제곱미터가량을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8대와 소방관 70여 명이 출동해 오후 9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열악한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복지사업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에서 매칭하도록 하면서 그만큼 지자체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2005년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에 매칭한 지방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안동시의 전체 복지 예산은 4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안동시가 부담한 매칭 비용은 53억 4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568억 원 가운데 안동시 매칭액이 289억 원으로 부담액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복지비 급증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복지 대상자가 이동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14년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던 분권 교부세마저 폐지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매칭으로 268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면은 소기랑 또 농업 포장 같은 주민수원 사업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도 이처럼 확대된 복지 수요를 지방 재정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4대 복지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대선 전에 건의한 바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사회복지비 국가 전액 지원과 함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이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틈새 복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군의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 군수 주민 소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항 유치 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공항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군 일부 주민들이 김영만 군수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유치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김 군수의 소통 없는 행정으로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등 6가지 취지와 이유를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화합은커녕 주민들을 완전 양분화, 극심하게 갈라놓았고요. K2 전투 비행장을 일방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군위의 앞날이 완전 암흑시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영만 군위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열망에서 시작된 것이 주민 소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선관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쯤 서명부를 반대 추진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는 군위군 전체 인구의 15%인 3,312명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명부에 이상이 없으면 늦어도 오는 7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전체 인구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찬반 논란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군위 군민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장단이 참석합니다. 대구시는 광주와의 달빛 동맹의 하나로 내일로 37주년을 맞게 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장과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공동의장단 등 40여 명의 방문단이 참석해 새 정부 들어 처음 갖는 정부 기념일의 의미를 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는 공무원과 언론, 경제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늘의 효능을 배가시킨 흑마늘처럼 산수유를 흑산수유로 만들어서 이를 첨가한 수제 맥주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수유의 고장 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산수유와 물을 1대1로 섞어 저온 숙성한 뒤 70도 정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40일 동안 고온 숙성을 하면 흑산수유가 됩니다. 흑산수유는 신맛과 떫은 맛을 줄이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쉽게 먹을 수 있으며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 흑산수유를 맥주에 섞어 만든 수제 맥주가 지난 주말 대구 야구장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맥주의 시원한 맛과 흑산수유의 시고 떫은 맛이 어우러져 기존 맥주보다 자극적입니다. 흑산수유 수제 맥주는 산자부의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정부와 의성군, 경운대, 대구의 한 맥주 회사가 함께 제조에 참여했습니다. 당초엔 일반 산수유가 원료였지만 부드러운 흑산수유로 바꾸자 반응이 좋아져 곧 등록 절차를 끝내고 출시합니다. 흑산수유 수제 맥주가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의성군으로서는 의성을 알릴 수 있는 부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소와 융합돼서 생산과 또 판매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가 의성의 흑마늘 제조업체는 10여 개, 연간 487톤, 22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산수유가 흑마늘의 뒤를 이을 효자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구미공단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미 지역 수출액은 전자제품 호조세로 91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가 늘었습니다. 수입액은 33억 2,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증가는 지난해 7월 최저점인 15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월 21억 달러,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24억 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돼 6억 7,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실현, 고교 대학 연계 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 입학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우수한 대학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 102명의 국제 평화 활동가들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미일 MD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 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해영대학교 행소박물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김해영대학교 학예팀이 지난 1970년대부터 발굴해온 가야 유적지 등 유물과 박물관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29일까지 전시가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201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리는 27일과 28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13시간 동안 서성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까지와 교동내거리에서 봉산 6거리까지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 이면도로도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급행버스 5개 노선을 연장 운행하는 한편 도시철도도 증편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행사 구간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승용차 이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낙동강 중상류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감독합니다. 대구환경청은 녹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보호 주변을 순찰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 마련을 위한 상황실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호남 화합의 숲이 다음 달 초에 완공됩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0억 원을 들여서 낙동강변에 화합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8,4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경북과 전남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쉼터 등이 마련됩니다. 영호남 화합의 숲은 지난 2015년 영호남 포럼에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제안으로 김대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와 구미에 조성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각 지역에서 열리는 준공식에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을 순회하는 대학 리크루트 투어가 내일 시작됩니다. 내일 김영대학교를 시작으로 이달 24일에는 경북대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학 순회 채용 행사에는 지역의 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학생들에게 채용 정보를 주고 현장 면접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 취업 특강을 통해서 취업 성공담과 관련 정보를 얻고 취업 컨설팅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5월에 2개 대학, 9월에 5개 대학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출할 일 있으시다면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의 질도 무난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겠지만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의 낮 기온은 25도, 상주와 구미는 26도 예상됩니다. 안동 지역은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 2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